어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7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레버리지로 투자하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청산당하신 분도 계실 테고 현물로 들고 계신 분들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이런 급락장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작년에 12만 달러 넘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드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폭락의 정확한 원인과 함께 전문가들 사이에서 왜 2026년 전망이 1만 달러부터 18만 달러까지 극과 극으로 갈리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종목들도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2월 1일 토요일 비트코인이 약 7만 5,700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진 건데요. 이게 얼마나 큰 하락이냐면 202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이 무너진 겁니다.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최고점 12만 6천 달러에서 보면 무려 30% 넘게 하락한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외치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피해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약 1,110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이 매도세로 인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같이 폭락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심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레버리지 포지션도 대거 청산됐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약 16억 달러, 하나로 2조 3천억 원 규모의 롱숏 포지션이 24시간 내에 강제 청산됐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청산이 집중됐는데 특히 롱 포지션 피해가 컸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했던 분들이 큰 손실을 본 거죠. 레버리지 투자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신규 자금 유입 중단입니다. 크립토컬트의 기영주 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이 거의 정체 상태라고 해요. 실현 시가총액이 증가하지 않는데 시가총액이 하락한다면 그건 강세장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새로운 돈이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성장하려면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돼야 하는데 그게 멈춘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입니다. 지난해 ETF 승인 이후 강력한 상승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오랫동안 버텨왔던 큰손들이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초기 고래 투자자들이 10월 한 달간만 450억 달러, 약 65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고 해요. 이 정도 물량이면 시장에 상당한 매도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고래들이 먼저 빠지면 개미 투자자들은 뒤늦게 손실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유동성 감소와 매수 관심 저하입니다. 시장에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하루 만에 7억 달러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행보도 비슷합니다. 블랙록, 캐피털 인터내셔널, 뱅가드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3분기에 스트래티지 지분을 각각 10억 달러 넘게 매도했어요. 기관들이 빠지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투자 심리도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석업체 산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84,2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셜미디어상의 투자자 심리가 2026년 들어 가장 부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고 해요.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완전한 공포로 전환됐다는 건데 이건 많은 후발 매도자들이 항복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트위터나 레딧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 비관적인 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새로운 약세장의 시작보다는 항복 매도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던지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산티멘트는 현재의 공포 급등이 새로운 하락 국면의 시작보다는 항복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비트코인이 9만 달러 같은 주요 수준 근처에서 안정될 경우 그렇다고 봤습니다. 역설적으로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가 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포지션이 잠정 손실 상태에 빠졌고 매도 압력은 여전히 높아서 단기적으로 명확한 바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도가 없는 한 70%의 깊은 폭락은 가능성이 낮지만 빠른 반등보다는 장기간 횡보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분간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2026년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1만 달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8만 달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각각의 논리를 살펴보면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비관적인 전망부터 살펴볼게요. 마이크 맥글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최대 1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가격의 8분의 1 수준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전망이죠. 그는 비트코인이 1929년 대공황 당시 다우지수의 급등락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당시 다우지수는 9년 만에 10배 급등한 뒤 대폭락을 겪었거든요.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도 비슷한 운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터 브렌트라는 베테랑 트레이더도 비관적입니다. 2018년 암호화폐 폭락 사태를 예견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5만 8천 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봤고요. 20만 달러 도달은 2029년 3분기에나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그의 과거 예측이 맞았던 적이 있어서 무시하기 어려운 의견입니다. 비관론자들이 주목하는 건 고래 투자자들의 이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빠지고 있어요. 여기에 반감기 이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정 패턴도 맞물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반감기 이후에도 과거 3번의 반감기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고점을 형성한 후 조정 국면을 맞았거든요. 이번에도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반대로 낙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티그룹은 12월 보고서에서 12개월 후 비트코인 목표가를 14만 3천 달러로 제시했어요. 강세장에서는 18만 9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고요. 시티그룹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18만 달러를 얘기한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캐시 우드 아킨베스트 CEO도 비트코인 낙관론자입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금을 능가할 거라고 했어요. 기관들이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발만 담근 수준이라 자금 유입 여지가 크다는 거죠. 캐시 우드는 테슬라 주가를 일찍 예측해서 유명해진 분인데요. 그녀의 장기 비트코인 목표가는 무려 100만 달러입니다. 물론 그건 아주 먼 미래 얘기지만요. 갤럭시 디지털은 더 장기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비트코인이 2027년 말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크립토 자산 운용사들도 2026년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관 수요 재유입과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의 매입이 상승 촉매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약세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입니다. 클래리티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법안의 수정안을 공개했고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도 논의 중이에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죠. ETF 시장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총 순자산이 111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건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비트와이즈와 바네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ETF 유입이 계속 증가해서 2026년에는 ETF가 비트코인 150만 개 이상을 보유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ETF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망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요? 갤럭시 리서치의 알렉스 소는 2026년이 비트코인을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해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했어요. 거시경제 불확실성, 정치적 위험, 불균형한 암호화폐 시장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금리 정책, 경기 침체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옵션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 불확실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트레이더들은 2026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 도달할 확률과 13만 달러에 도달할 확률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5만 달러 또는 25만 달러에 대한 확률도 유사하게 책정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이 점점 성숙한 자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 하방 보호가 상방 노출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은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전통 자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성장 투기 자산에서 거시 자산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제 관련 주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관련주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지만 주식 계좌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에 쓰던 증권 앱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먼저 국내 주식부터 볼게요. 우리기술투자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 두나무 실적이 좋아지고 이게 우리 기술 투자 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이 종목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덴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회사 역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요. 위지트, 한화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다만 국내 관련주들은 대부분 거래소 지분 관계로 엮여 있어서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거래소 수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비트코인이 올라도 거래량이 안 늘면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어요. 미국 주식 쪽이 선택지가 더 다양합니다. 스트래티지,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으로 20만 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거의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최근 폭락으로 잠정 손실 상태에 빠졌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있어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티커 MARA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채굴 기업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에요. 라이엇 플랫폼스, 티커 RIOT도 대규모 채굴장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텍사스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한 채굴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큰 수혜를 받지만 에너지 비용이나 채굴 난이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거래소 관련주로는 코인베이스, 티커 COIN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습니다. 로빈후드, 티커 HOD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볼 수 있어요. 젊은 투자자층에서 인기가 많은 플랫폼이죠. 블록티커 SQ도 관심 가져볼 만해요. 캐시앱을 통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비트코인 생태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잭 도시 CEO는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거라고 믿고 캐시앱에 비트코인 라이팅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등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결제 분야에서 비트코인 활용이 늘어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간접적인 관련주로는 엔비디아가 있어요. 암호화폐 채굴의 필수적인 GPU를 생산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 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비트코인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채굴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물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로 더 유명하지만 암호화폐 채굴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TF를 통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티커 BITO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Grayscale 비트코인 트러스트, 티커 GBTC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합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분산 투자 효과도 있고 기업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관련주는 20, 30%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10% 떨어지면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채굴 기업들은 비트코인 가격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 채굴 난이도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고려하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어제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대까지 폭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원인은 신규 자금 유입 중단,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 유동성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투자 심리는 2026년 들어 가장 부정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항복 매도로 해석하며 추가 매도세가 소진되면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년 전망은 1만 달러부터 18만 달러까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비관론자들은 고래 이탈, 유동성 부족, 역사적 패턴을 근거로 큰 폭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어요. 반면 낙관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ETF 시장 성장, 기관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신고가 돌파를 전망합니다. 갤럭시 리서치가 말했듯이 2026년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해가 될 수 있어요.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상승과 하락 양쪽에 비슷한 확률을 부여하고 있을 정도예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분할 매수가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전문가들도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나눠서 매수하면 타이밍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 매수는 더 낮은 가격에, 가격이 오르면 이미 부분적으로 투자된 상태가 되니까요. 관련주 투자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국내에는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같은 종목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잘 살펴보세요. 미국에는 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 코인베이스, 블록 같은 종목이 있어요. ETF로는 BITO나 GBTC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주들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고 레버리지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